네. 한명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한명숙 총리의 뭐 그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막 증언을 강요당했던.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증인들이 나왔잖아요. 언론을 보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증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출경 기록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증언을 한 사람이 한명숙 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에 들락날락한 그 시점에 기록이 있어. 조사 안 했다고 거짓말 해놓고 지금 검찰의 거짓말이 제가 봤을 때는 도를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터져 나올 때 예를 들면 뭐 채널A와 한동훈 관련한 거, 한명숙 관련한 이런 사건들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한편 검찰은 이렇게 했다고 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말들은 전혀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집단이 국회보다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느끼는 게. 지금 요 얘기가 이제 요번에 나온 이제 마지막 김 씨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명숙 사건에 조금 이제 알고 계신 분들 보면 이제 3인 성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이제 증언을 번복했던 한만호 씨의 이야기를 다시 덮기 위해서 한만호 씨와 같이 수감했던 동료 죄수 3명을 뭐 이제 위증 교사를 했던 뭐 해서 이제 한만호 씨의 증언을 부정하게끔 했는데 한만호 씨를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라고 되어지는 3명에서 반대되는 이야기가 다 나온 거거든요. 밝혀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검찰의 모든 어떤 논리가 다 깨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게 거의 직접적으로 밝혀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하는 자가 범인인 거예요. 한만호의 당시 수감 동료였던 모 씨. 이분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직접 줬다는 진술을 뒤집은 뒤에 그러니까 검사들이 빡쳐가지고 특수부 공안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까지 증언을 하니까 여기에 우리는 그 사람 부른 적 없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기록으로 나와.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정말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버티기밖에 안 된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지금 할 때 해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시간을 끌든지 우겨보는 거죠. 우리 안 했어. 해놓고선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시간 봐요. 끌기로. 여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죠. 재심 같은 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검찰의 만용도 있는 거예요. 네. 재심 한번 하려면은 기본 3, 4년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게 확정되기까지.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재심을 결정해서 다시 시작되기까지 3, 4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이제 정보 공개 청구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었지 하고 영리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그걸 딱 들여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출정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검찰에 끌려가서 송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부정적으로 검찰이 시나리오 써놓은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송준석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검찰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고생 좀 더 해야겠네요. 가족들 생각 좀 하시죠. 엄청난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압박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별건 수사하겠다는 얘기고 네. 가족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가족이 저는 소름 끼치는 게 바로 조국 사태를 불러온 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우리한테 굴종하지 않으면 당신 부인, 당신 자녀들, 당신 동생, 친인척 다 우리가 불러들여서 수사하고 언론에 보도해서 당신 가족을 멸문지하를 만들겠다. 그렇죠. 가족 해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명숙이라는 당대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에게도 이런 수사를 하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만약 검찰에 끌려가면 어떤 일을 당할까? 그러니까 검찰은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하나를 치기 위해서 조국 동생, 오촌 조카, 조국 부인 4사람이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이런 상태가 됐던 것처럼 이게 저는 검찰의 현주소라고 보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금도 검찰에 남아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명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분명히 계속 이슈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사라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비판하는 게 이제 한명숙에 대한 재심이나 무죄를 이제 주장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실질적인 검찰의 어떤 잘못된 수사 관행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이제 개선돼야 된다라는 걸로 프레임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 부수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명숙 재판은 재심은 오래 걸릴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는 이 검찰이 일어나고 있는 행태가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예. 이걸로 인해서 검찰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확실히 그 선언하고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뭐 비슷한 내용으로요. 채널 A하고 한동훈 등의 그 검언 유착. 나는 이 검언 유착이라는 표현이 가장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공작이 있었던 거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근데 여기에 지금 제보했던 사람, 이 사람을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요. 법세련이라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그러니까 고발을 당한 이 사람을 피고발인 조사를 하겠다고 부르는 거예요, 검찰이. 이분이 근데 훌륭하시네. 야, 고발했다고 바로 나부터 수사를 할 거면 나가긴 나가는데 나경원 조사하면 나도 나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법세련이 고발하자마자 이 사람은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라고 넌 고발당했으니까 나와서 조사받아 이렇게 해놓고 12번이나 고발당한 나경원은 지금 국회의원 현역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부르지를 않아. 이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허연직이 발휘한 거죠. 나경원 먼저 조사하면 나갈게. 이분이 과거에 이제 검찰하고 많이 상대를 해봐서 그런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기는 한데요. 일단은 맞는 말이죠. 우리 모두 하고 싶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대로 나경원하고 같이 포토라인 서는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기대대로. 이분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최근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출석을 요청했다. 이 출석 요청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 한다 하면서 나경원 피고발인 조사 먼저 하면 물론 뭐 검찰이 이걸 받아주겠습니까만 이분의 허연지기가 정말 멋있네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 수사, 선택적 수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발당하면 캐비넷에다가 수년 동안 묵혀두기도 하고. 그 유재수 건이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네. 유재수 건이 캐비넷에다가 한 8개월 묵혀놨다가 터뜨리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으로. 실제로 검찰 영화 보면은 검찰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캐비넷 속에다가 묵혀놔요. 언젠간 써먹겠다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법세련 얘기가 나오는데 그 또 이제 고발 단체로 유명한 법세련과 사준모의 대표가 동인 인물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요? 예.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뭐 그 모임? 예, 사준모하고 법세련에서 법세련하고. 대표라고 나오는 사람이 이모 씨라고 동일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저도 약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일부 유튜버나 많은 분들이 이 단체 조사해봐야 된다. 얘네들이 검찰과 언론과 연결돼 있는 고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금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이 이모 씨라는 그 사준모와 법세련 대표가 음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유튜버들이나 어디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양지로 해서 합법적인 단체야, 괜찮은 단체야라고 해서 포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돈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수익 모델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요? 후원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이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아무튼 그러니까. 요런 그 고발 단체들 있잖아요.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한번 파헤쳐보고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얼른 양성화되기 전에 그 어떤 신분 세탁, 뭐 이제 단체 세탁을 하는 과정이 벌써 들어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 유튜버들하고 관련도 있지만 결국은 검찰의 그 외부 조직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그 검찰에 대한 검찰 권력을 우리가 개혁하기 위한 어찌 보면 검찰의 전위부대로서 역할하는 그렇죠. 게 두 단체고 두 단체의 대표가
같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어디 고발 단체하고 사진 찍힌거나 그 두 단체 이제 고발장 접수하는 사진 같은 거를 이인모? 이종배 씨인가요? 아무튼 이모 씨, 이모 씨 아마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실 필요도 있고 자금 흐름을 꼭 확인해야 될 것이다. 여기 지금 미스테리죠. 이따가 이야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탈북자 단체가 쓰는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 실제로 법을 지키고 있는지, 모금을 하는 건지, 누가 돈을 대주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것처럼 법 세련이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일베 자체가 특정 국가기관, 국정원과 연관이 있다는 건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상황이에요. 이명박근혜 때는 일베가 국정원의 일종의 자회사 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그 특정 세력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국 장관 임명되자마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미래통합당과 그 계열이 고소고발함으로써 그 빌미로 검찰에 치고 들어갔잖아요. 마치 이게 우리가 의심하듯이 검찰의 산하 계열사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고발했을 때 배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주잖아요. 네, 얘네들이 네. 고발했을 때. 뭐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나 다른 데서 고발하면은 거들떠도 안 보는데 네. 얘네가 고발하면 바로 배정해요. 그러니까 사안에 사법고시 정치 모임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법고시가 안 본 지가 이제 얼마나 됐는데, 근데 지금 검찰의 주류는 로스쿨 출신이 아닐 거고 다 사법고시 출신들일 거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엘리트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딱 부합하는 단체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